안녕하세요. 글청개 쓴 남자 글청개입니다. 오늘은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요즘 기존 창업자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매출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매출 대비 수익이겠죠. 당장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게 더 무서운 일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비즈니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예비 창업가 분들은 더 갈피를 잡기 힘들 겁니다. 요새 논의되는 3차 보조금 지급 얘기만 들어도 귀가 번뜩거리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데 실제 산업 전반적으로는 온라인 비즈니스 매출은 더 올랐다고 합니다. 전보다. 이번 중국 광군제 매출은 85조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우리나라 GDP가 한 1800조 원 정도 되니까 그 우리나라 GDP의 한 4.7% 정도가 광군제 하루 매출에 나온 겁니다. 참고로 광군제 매출은 작년에도 한 40조 원 정도 됐고 2017년도에는 28조 원이에요.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올해는 이 두 해를 합친 것보다 매출이 더 높은 겁니다. 참고로 광군제는 11월 11일 쌍10일에 열리는 중국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쇼핑 이벤트이자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LG 생활건강도 이번 광군제에서 2천억 넘게 매출을 올렸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 나온 김에 더 놀라운 건 2016년 당시에 중국 SNS 스타이자 최고 왕홍 스타인 파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팔로워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진행한 개인 방송에서 발생한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 원이 넘었는데 진짜 대단하죠. 온라인 비즈니스는 그 자체로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엄청난 기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온라인 비즈니스 특히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오늘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문제의 돌파구는 없는지 이거를 비용 이익 매트릭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용 이익 매트릭스는 이번에 출간된 책 단순함의 기술 1장에 나온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용 이익 매트릭스는 2x2 매트릭스에서 아주 기본이 되면서 수십 년 동안 온갖 문제 상황에 적용되어 온 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보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나 크몽, 클래스 101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창업가의 관점에서 그림을 보시면 생존 불투명, 위험, 과도기, 목표가 보입니다. X축은 비용, Y축은 이익입니다. 들어가는 비용도 낮고 이익이 낮은 경우는 생존 불투명 단계입니다. 대다수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비즈니스를 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마케팅이나 시장 확대, 신규 고객 유치,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자본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비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예비 창업가나 초창기 비즈니스에서 겪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비용은 높은데 수익성은 떨어지는 위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돈만 까먹는 단계이고 생존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별다른 아이템도 없고 남들하고 똑같은 전략만 가지고서 매달 마케팅 비용이나 사무실 인건비 이런 것만 주구장창 지출한다면 우리는 위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들어가는 비용도 높고 수익성도 높은 과도기입니다. 분명 생존 불투명 상황보다는 나은데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안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사업하는 모든 과정에는 비용은 들어갑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위험은 안고 가되 투자 대비 최대 이익이 어느 지점인지 빨리 찾아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쟁자보다 멀리 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비용은 낮고 이익은 높은 바로 목표 단계인데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건 모두가 바라는 사업적 목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목표라고 썼고요. 그럼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같은 표에 서비스 제공, 직접 제조, 제품 판매, 오프라인 매장 창업 이라는 문구를 제가 넣어봤어요.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여기서 생존 불투명을 보시면 제품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스마트 스토어가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맨 처음 시작하시는 대다수 예비 창업가 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먼저 하시는 대표적인 사업 형태가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그렇죠? 시작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소위 진입 장벽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판매하고 마진에 따른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판매하는 사람 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 샀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 들어본 적이 없죠. 스마트 스토어 판매 전략을 강의로 제공하는 분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라는 아이템은 같은데 누구는 제품을 판매했고 누구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재미있는 점은 둘 다 비용이 들지 않지만 사업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 제품 판매보다는 서비스 제공이 월등히 유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위험 단계를 보면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그 오프라인 매장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이런 분들은 위험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사실은 봐야 돼요. 위험 단계의 사업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청산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변화를 좀 추구해야지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 위에 과도기를 보면 직접 제조나 생산이 적혀 있는데 앞서 제품 판매에서 좀 어려운 것은 누구나 같은 제품을 공급받아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진이 없는 구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소하고 다른 제품 판매자들보다 경쟁력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직접 생산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제 주변에도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옷, 흰티 같은 거 이런 거 OEM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초기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도 들기 때문에 돈에 여유가 있어서 시험 삼아서 해보는 게 아니라면 저는 비추천 드릴게요. 이 단계는. 마지막 목표 단계인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직접 플레이어로서 판매해서 월 매출 수천만 원 이상 올리시는 분들은 장사의 경험이 상당히 많거나 아이템이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인적 조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별 경험이나 노하우 없는 예비 창업가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 판매로 큰 돈을 벌기보다는 경험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진입하셔야지 타격받지 않습니다. 실제 생필품이나 식품 같은 것들은 대기업이나 마켓컬리 정도 되는 빅 플레이어들이 그들을 위한 시장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산업들은 한두 군데 업체가 거의 독식하는 형태로 바뀌어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진 몇백 원짜리 수십만 개 팔 수 있으니까 개인이 기업밖에는 못합니다. 이런 개인들이 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산업에서.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 판매하는 게. 그럼 개인 예비 창업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성공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이 비용은 낮추면서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서비스의 제공에 있습니다. 앱 개발이나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지 않은 개인도 얼마든지 온라인 비즈니스로 성공 가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크몽이나 클래스 101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게 서비스 제공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클래스 101에서 특히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의 월 평균 수익을 보면 600만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출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상이나 업무에서 불편함을 해소해주거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정도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 정도의 강의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 하루 10개씩만 제공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소득은 우스운 일이 됐어요. 단순히 이게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화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나 공급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는 차별화나 경쟁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해외 공급처를 발견해서 판매해도 경쟁자들도 마찬가지로 역시 금방차에서 판매합니다. 제품 판매는 언제나 최저가 경쟁만 발생시킬 뿐이에요. 반면 서비스는 가짓수가 무궁무진하고 차별화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크몽이나 클래스 101을 홍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태풍 앞에 촛불 같은 어떤 개인이나 스타트업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과연 제품 판매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으로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죠. 앞서 불과 몇 시간 만에 1,700억 원의 매출을 일으킨 왕홍 파피장의 사례에서 봤듯이 온라인 비즈니스 시장은 이제 개인도 기업과도 같은 활동과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시장이에요. 이런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예비 창업자들은 일단은 생존해내는 게 우선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자신을 서서히 좀 알려나가야겠죠. 이 과정에서 좋은 아이템과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이걸 잘 포착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가치 입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탁월한 온라인 비즈니스 피플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은 낮추고 수익은 높은 사업 형태를 우리는 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프라인 창업이나 직접 생산 이런 거 같이 위험성이 큰 거는 이런 사업의 형태는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 게 예비 창업자에게는 제가 볼 땐 유리해 보입니다. 또한 제품의 판매보다는 서비스의 제공이 현재 개인 예비 창업가 분들께 확실하게 유리하다는 점을 비용 이익 매트릭스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천기였습니다.